안녕하세요, 고영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장단점 시리즈. 각각 5가지 장단점을 핵심만 쏙쏙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좋다고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각자 상황과 목적에 맞게 책과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총 3편으로 나눠서 업로드될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제1편 종이책입니다. 종이책은 가장 전통적인 독서 방법으로 종이가 없던 시절부터 기록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귀한 수단입니다. 책은 역시 종이책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러한 전통과 역사로 입증된 지식 공유에 더 큰 의미를 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종이책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장점 5가지. 첫 번째, 편의성. 기계를 다룰 줄 몰라도 그냥 읽으면 됩니다.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은 전용 앱이나 기계를 따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지만 종이책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글을 읽고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게 책이잖아요. 책을 잡을 수 있는 손, 글을 읽을 수 있는 눈,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능력을 거저 얻은 거라 그동안 활용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학습력. 직접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내용이 가장 오래 남는 건 바로 종이책입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독서는 달리기를 하면 온몸의 근육이 자극을 받는 것처럼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는 뇌의 운동을 뜻합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최신 기구로 조지는 헬스라면 종이책은 맨몸 달리기와 같습니다. 전자는 기구에 몸을 맡겨 주어진 근육을 조지는 것이라면 후자는 포롤단신 내 몸뚱이 하나를 조절하며 내달리는 것 같이 그저 고른 책 하나에 집중하고 깊이 사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을 움직여 밑줄을 긋거나 옮겨 적는 필사를 하면 더 오래 각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감성. 아날로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손맛과 스멜이 있지요. 책장에서 책을 꺼낼 때의 그립감, 표지가 주는 느낌, 매끄러운 종이질감, 책장을 넘길 때 느껴지는 손맛, 인쇄된 글자를 읽는 느낌, 책이 주는 묵직한 무게. 이 맛에 종이책 읽는다니까. 이 감성이 종이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시각적 효과. 책꽂이에 꼽혀있는 책을 보면서 그동안 무슨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장을 보고 있자니 나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분까지 듭니다. 5번째, 책테크. 쌓여가는 책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정리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근에 팔거나 알라딘 중고서점에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제가 자주 이용하는 알라딘 중고서점은 스마트폰으로 책 뒷면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해 예상 매입가를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예상 매입가보다 못 받을 수도 있고 책 상태에 따라 판매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밑줄이 너무 많이 쳐 있거나 책이 찢어졌거나 물에 젖었거나 구겨졌다면 곤란하겠죠. 전지 수험서, 문제풀이 참고서, 증정도서, 비매품은 판매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 하나의 책테크 방법은 절판본, 초판본의 재판매입니다. 유명 작가의 초판본은 소장하는 기간만큼 돈이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절판된 책의 수요는 많은데 재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책은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이도 저도 다 귀찮다 하시면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기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점 5가지. 첫 번째, 보관.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좋아하는 책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어느새 책장 하나를 가득 채우게 되는데요. 특히 이사라도 가면 이 어마어마한 무게는 정말 공간 차지를 많이 하다 보니 집이 좁다면 더욱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책에 벌레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 책도 망가지고 집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대. 무겁습니다. 책 한 권만 가방에 있어도 어깨가 빠지죠. 나이가 들수록 가방 무게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무게도 무게지만 크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니백에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죠. 세 번째, 장소 제한. 종이책을 읽기 위해서는 밝은 조명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불 꺼진 방이나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을 수가 없겠죠. 때와 장소가 제한되는 것이 종이책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낭비. 책이라고 다 양질이 아닙니다. 가끔 정말 개쓰레기 같은 책도 있는데요. 이런 책을 만나면 나무에게 미안해집니다. 자원 낭비가 아닐 수가 없으니까요. 5번째, 비용. 셋 중에 제일 비쌉니다. 연병할 독서 정가제가 단단히 한몫했죠. 제가 가장 저렴하게 책을 구매하는 방법은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사는 건데 이게 또 신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없는 신간 도서는 지마켓에서 지마켓 전용 스마일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5% 할인 또는 매월 제공되는 도서 할인 전용 쿠폰을 받아서 사는 게 제일 저렴했어요. 게다가 무료 배송. 혹시 다른 기악 꿀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연말정산 시 도서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영상을 제작해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 종이책의 장단점을 각각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이책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요? 바로 독서의 목적이
목적이 지식 습득과 학습,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면 종이책으로 독서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단순히 독서의 재미를 찾는 것을 넘어 배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곱씹으며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사색을 통해 비판적 사고, 즉 철학을 염두한 독서라면 말이죠. 철학의 나라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 동안 몇 페이지를 넘기기도 힘들어하죠. 그래서 종이책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보다 더 나이가 든 세대의 물건이 된 것 같아요. 앞서 뇌과학에서 독서는 뇌의 운동이라고 했죠.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문제는 뇌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산만하거나 농땡이를 칠 때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게 힘든 이유는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이놈의 뇌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책을 읽을 때 산만함과 충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집중력은 반응성 집중력과 초점성 집중력 두 가지가 있는데 반응성 집중력은 주변 자극에 통제당하는 수동적인 집중력으로 넷플릭스 정주행을 하면서 밤을 새거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아주 긴 시간 집중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상황이 잦아지면 충동성이 강해집니다. 반면 초점성 집중력은 내가 선택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나 자신과 환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에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죠. 독서는 내 의지로 선택한 책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불필요한 자극과 정보를 통제하는 초점성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지식이 쌓여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물음표라는 파도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정답이 아닌 기준을 세워줄 철학을 위해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밖에 종이책의 장단점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교양 있는 독서법을 응원하며 이어지는 전자책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